자, 원래는 계약을 하면 설명할 내용이었지만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좀 기본적인 내용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1차시 기후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선생님 캐릭터라고 생각하세요. 머리가 좀 닮았습니다. 자, 어쨌든 1차시 기후 요소에 대해서 일단 기후를 선생님이 이번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낼 겁니다. 그래서 이 기후 요소는 일단 세계 기후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 1학년 때 어느 정도 공부가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기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좀 없다고 전제하에서 좀 기후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쌓고 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 배울 기후 요소는 일단 기온, 강수, 바람으로 구성되는 기후의 3대 요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기후 요소가 지역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 대구보다는 서울이 좀 춥고 당연히 서울보다는 시베리아가 더 춥겠죠. 이런 식으로 기온과 강수와 바람과 같은 기후 요소의 지역 차이를 불러오는 바로 원인을 기후 요인이라고 합니다. 원인 인자를 써서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일단 기후 요소인 기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일단 기온은 기본적으로 요소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분석해서 볼 건데,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거는 우리는 지금 세계지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세계지리에서는 스케일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자, 반구에 지구가 있습니다. 가로가 위도고요. 세로가 경도죠? 알고 있겠죠? 가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가로 위도인데 이 위도의 0도를 우리는 적도라고 합니다. 0도죠. 자, 그래서 이거를 숫자 자체의 절대치가 작다고 해서 얘를 저위도라고 얘기하고 위도의 가장 극쪽은 90도입니다. 이 경우는 north가 되겠죠? 북극입니다. 이거는 절대값의 수가 크기 때문에 얘는 고위도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바로 저위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덥다. 그 다음에 고위도는 춥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바로 기온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바로 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위도는 대체적으로 기후를 열대하고 온대를 강의 들은 사람 알겠지만 저위도 인근에서는 위도 10도 이내죠 보통. 그래서 여기에는 북쪽, 북위, 그 다음에 여기 남쪽에 90도는 남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저위도에는 열대가 있다. 그리고 열대의 세부 부분 배웠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온의 두 번째는 위도 두 번째 바로 해발고도입니다. 자, 뭐냐 하면 산이 있을 때 자, 산 위로 올라가면 점점 추워지다가 나중에 여기에는 눈도 보이죠? 주로 만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떨어지더라. 됐죠? 두 번째는 고도입니다. 자, 세 번째 기후 요소는 바로 수륙분포입니다. 수륙분포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기 내륙이죠? 여기에 바다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비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너무 지구과학적인 용어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비열은 뭐냐 하면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상승시키는데 들어가는 에너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열을 줬을 때 누가 더 빨리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느냐라는 건데 해양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가 적습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1g을 1도씩 올리는데 반면에 내륙은 온도 변화가 크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온도가 변화하는 거 바로 가장 뜨거운 여름과 가장 차가운 겨울 이 사이의 온도 차이를 우린 뭐라 부르냐 하면 1년의 온도의 차이라고 해서 연교차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죠.
연교차는 수륙분포라는 기후 요소에 의해서 내륙이 해양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걸 조금 더 세계지리적으로 좀 적용을 해본다면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아주 큰 곳에서 내륙 한가운데에 있는 시베리아라든지 이런 지역보다는 바닷가에 있는 지역이 훨씬 더 연교차가 작다. 이렇게 이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륙 분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했네요. 네 번째죠. 지리적 위치라고 합니다. 사실 얘는 요 카메라 안에 위치 잡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가장 왼쪽 위에 있겠죠? 자, 지리적 위치는 무슨 말이냐면 요게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여기 유럽 있고요. 여기에 아시아입니다. 합쳐서 유라시아라고 하죠. 자,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을 뭐라 부르냐 하면 서쪽 연안이라고 해서 서안이라고 하고요. 동쪽은 동쪽 연안이라고 해서 동안이라고 합니다. 자, 서안과 동안이 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우리 방금 아까 3번의 기후 요소에서 얘기했었죠. 내륙과 그 다음에 해안은 비열차에 의해서 해안이 내륙보다 연교차가 작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 내륙과 해안이 아니라 같은 해안인 서안과 동안은 지리적이라는 거는 서쪽과 동쪽 차이인데 같은 해안에 있지만 서쪽과 동쪽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교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조금 더 온대 기후를 할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동안에 이쪽에 붙어 있는 나라가 한국이죠.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철에 여기에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서 차가워지는 겨울이 있고요.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게 있으면서 이쪽으로 불어와서 여름엔 더워요. 덥고 차가운 기단에 의해서 거기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연교차가 커집니다. 계절에 따라 바람이 바뀌는 이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륙 동안은 이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기에는 연교차가 서안에 비해서 큽니다. 물론 내륙에 비해선 작아요. 여전히 해안이기 때문에. 반면에 대륙 서안에서는 여기에 있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뭐 프랑스라든지 여기 독일이라든지 여기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죠? 여기 영국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은 이런 계절에 따라 바뀌는 바람이 아니라 요 중위도권에서는 나중에 바람할 때 알려드릴게요. 어떤 바람이 부냐 하면 1년 내내 서쪽으로 기울어진 바람이 붑니다. 우리는 그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편서풍이 1년 내내 불면서 요 앞에는 따뜻한 난류가 지나가요. 자, 바다가 차가우면 한류, 따뜻하면 난류로 갑니다. 그럼 이 편서풍과 난류 때문에 같은 해안이지만 대륙 서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대륙 서안에서는 빨간색으로 같이 쓸까요? 연교차가 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리적인 위치가 바로 연교차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대륙 서안에 연교차가 작은 편서풍과 난류 때문에 연교차가 작은 요 기후를 대륙 서안 기후라고 하고요. 동안에 있기 때문에 계절풍 영향을 받아서 연교차가 큽니다. 이런 기후를 동안 기후라고 합니다. 온대 기후 할 때 중요한 용어니까 알아두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기호는 자, 두 번째 이어서 바람 들어가겠습니다. 바람 말고 강수 할게요. 자, 두 번째 강수입니다. 이번 강수까지 하고 강의 잠깐 끊어서 가겠습니다. 너무 많겠죠, 한 번에 하면. 자, 강수입니다. 강수는 이제 뭐냐 하면 비가 오는 건데 그럼 비가 오는 원리는 다들 알고 있나요? 요 볼펜이 조금 색깔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두꺼운 펜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땅이 있습니다. 지면 있죠? 지구과학이나 과학 배웠을 것 같은데, 자, 뜨거운 공기는 우리가 물을 끓이면 물이 퐁퐁퐁 올라가요. 물이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럼 뜨거운 공기가 가열되는 경우에, 자, 우리 고도할 때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냐면, 고도가 상승하면 기온은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 공기 안에 있던 수증기가 지면이 가열되면서 상승하게 되면 바로 응열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 아닙니다. 아주 자세히 배울 필요는 없어요. 즉, 공기가 올라가게 되면 응결되면서, 먼저 상승부터 쓸까요? 공기가 상승하면 응결됩니다. 응결되면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와요. 그래서 강수현상이라는 게, 즉 비가 오기 위해서는 바로 공기가 상승해야 한다. 그래야 응결과 강수가 생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강수의 유형 4가지를 배우면 강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끝납니다. 자, 강수는 일단 기본적인 유형 4가지 있습니다. 먼저 그림부터 적을까요? 자, 그림은 가열. 뭔가 좀 감이 오십니까? 두 번째는 차가운 것과 warm, 따뜻한 공기. 세 번째는 지형입니다. 산이죠? 자, 4가지인데 왜 3가지만 적었냐고요? 3가지는 나머지 하나는 이따가 알려주겠습니다. 걔만 조금 헷갈리거든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 하면 가열이라는 거. 지면이 아주 뜨거워지면 공기는 가열됩니다. 대기가. 그러면 이제 지면에서 공기가 상승되면 응결되어서 비가 와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여름철 소나기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열대에 강의를 들은 사람들, 열대에는 낮 1시에서 2시경 지면이 매우 가열되었을 때 상승 기류에 의해서 굉장히 강한 비가 짧은 시간에 많이 내립니다. 우린 이거를 스콜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열대 지방에. 자, 그래서 이런 강수를 뭐라 부르냐 하면 대류.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는 현상을 열대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대류성 강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이 접촉면에 응결이 만들어져요. 얘는 굳이 상승 안 해도 만들어지는 거고, 아니면 따뜻한 공기가 이걸 타고 올라가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질적인 공기 덩어리, 에어매스라고 해서 그 기단이라고 하죠. 이질적인 공기 덩어리가 만났을 때 여기서 만나는 요 면이 선으로 이루어지면 얘를 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잠깐 올라갈까요? 우리나라에서 차가운 바람과 차가운 여기엔 오호츠크 기단이란 게 있고요. 북태평양 기단이 있는데 이 사이에 만나서 6월 말에서 우리 7월 초까지 오는 그 현상을 장마라고 하죠. 장마전선입니다. 그래서 장마가 비를 많이 뿌리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질적인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나면 비가 와요. 요 선을 전선, 요 면을 전선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리는 강수를 전선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는데 산을 만났어요. 뚫고 지나갈 수 없죠? 그러면 타고 올라가야 되겠네. 요거네요. 상승, 응결, 강수입니다. 산을 만나서 비가 와요. 그럼 요거는 지형 때문에 내린 비다라고 해서 얘를 지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곳은 여러분 여기에는 가열 때문에 만들어졌고 요거는 이질적인 기단이 만났기 때문에 만들어진 강수. 얘는 얘를 만나서 요 지역에 만들어진 강수. 요 원인이 발생한 지역에 비를 뿌려요. 그런데 네 번째는 이와 관련이 없고 저기압성 강수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 일기예보 할 때 많이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우리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기에 이동하는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어서 이동성 저기압 때문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라고 쓰는 말이죠. 그래서 봄, 가을에 많은 비를 뿌리고요. 우리가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 기후로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생긴 굉장히 열대에서 만들어진 강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타하고 들어가죠. 우리 얘를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저기압성 강수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비가 올 수 있다. 자, 그럼 오늘은 강수의 기후 요소 중에서 기온, 강수, 바람 중에 두 가지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끊는 이유는 바람이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1차 시는 지금 요거 듣는 내용들 다 정리를 하고요. 요 2차 시에는 바람을 정리하면서 대기 대순환을 정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교과서는 다 있죠? 요 교과서는 제가 그 작년에 강문철 선생님인가요? 그 선생님 쓰던 걸 받은 거라 가지고 아마 여러분이랑 같을 겁니다. 아마. 자, 여기 보면 이런 어려운 말이 있죠. 대기대순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 지구과학 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랑 소통이 잘 안 돼서 수업 때 들었으면 나을 뻔했는데 이런 어려운 말 있죠. 뭐 변속풍을 배우는 거네요. 이렇게 함대, 전선대, 극고, 합대, 바람도 있고. 자,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이론적인 바탕을 깔지 않으면 요 내용, 그 다음에 요렇게 기압대의 이동들 다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기온과 강수를 배웠고, 다음 시간에 바람을 배우면서 여기에 있는 대기대순환과 기압대의 이동, 이걸 알아야지 특히 여기에 있는 사바나 기후와 온대에서의 이 지중해성 기후를 이해하기가 용이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1차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